능력인가 노력인가 운인가 인생만사 운칠기삼 지금 시작합니다. 배현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담선 배현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합니다. 요즘은 또 걸어 다니라고 그 밤낮으로 걸어 다니니까 이게 그때가 좀 덥습니다. 요즘은 이제 조금씩 열대야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밤 돼도 이제 시원해지지 않는 느낌? 네, 그런 것도 있고 좀 최근에 좀 벌레 때문에 고생 좀 합니다. 그죠? 러브 버그. 예. 네. 그게 의외로 많습니다. 이 지금 인천에서 창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괴양산 뭐 정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저도 한번 그 서울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 러브버그가 창궐해가지고 그랬던 몇 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벌레 때 저도 이제 옥상에서 본 것 같은데 야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시 뭐 해충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건 좀 안심은 됩니다만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오늘 뭐 또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눌 것도 보면 너무 많은 사주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주구조. 네네. 자, 이게 벌레가 창궐하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가 막 창궐하고 그러면 야 저거 식량 자원이다 이렇게 막 농담조로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참 그건 뭐 아프리카 주민들한테는 참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게 곤충 산업, 미래 산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참 많이 하긴 해요. 컨트롤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컨트롤 범위가 넘어가 버리면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나한테는 흉으로 다가오니까 그죠. 자, 요즘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뭐 한 1, 2년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끝날 기미를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 네. 이렇게 같은 그 국민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지금 목숨을 잃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이란, 뭐 최근에 휴전한다고 어쩐다 얘기는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겉으로는 휴전인데 또 어떻게 시작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그 오늘 우리 같이 네네. 선생님하고 이야기할 게 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굉장히 안 끼어드는 데가 없는 미국이긴 한데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인물이 최근에 이제 권좌를 이어받은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큰 소리 많이 쳤습니다. 자기가 하면 며칠 내로 끝낼 수 있다. 근데 며칠은 상당히 지난 것 같고 트럼프라는 인물이 보면 굉장히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하는 방송은 일단 사주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사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사실 미국은 속지주의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는 태어나지 않으면 대통령이 못 됩니다. 그래서 미국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출생증명서가 사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946년 6월 14일 양력으로 아침 10시 54분에 태어났어요. 10시 54분. 자, 이거를 사주로 변형시켜서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트럼프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어떤 성분이냐, 일간이 뭐냐 이렇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네. 네, 일간이 뭡니까? 일간이 기토입니다. 기토. 기토니까 뭐 이제 토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주에서는 격이 중요한데 격은 월지를 중심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월지가 오화예요. 월지라고 하면 이제 태어난 달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통 편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학문한다, 공부한다, 문서 진다 이런 개념에서 일을 하는 쪽인데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지지가 전부 다 불이에요. 그 중간에 또 불이 또 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편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사주예요. 화로. 예. 화의 성질을 어떻습니까? 뜨겁죠. 뜨겁고 또 급하고. 그렇죠? 또 이건 이야기를 다르게 우리가 십성이라고 이렇게 변형을 시켜보면 이게 인성이라고 합니다. 받는 거예요. 그 받는 것에 특화되어 있죠. 그 받으니까 어떻게 주는 것은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게 트럼프가 보면 굉장히 이제 화끈하고 성급하고 뭐 약간은 독단적이고 뭐 이런 모습 많이 보이는데
그냥 겉모습을 봤을 때는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상당히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또 이 사람이 살아온 인물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공부 잘했을 것 같습니까? 어린 시절에 이번에 운이 시작하는 게 그냥 뭐 나이로 이야기하면 한 9살부터 운이 이제 시작했다 보면 그때 이야기하면 장수의 운이 들어온 거예요. 쉽게 해서 공부해서 내가 무관이 됐습니다. 이런 운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운이니까 그럼 아마 트럼프가 그 당시에 아마 군사학교를 갔다면 그런 측면도 맞는 이야기죠. 이분이 와튼 스쿨을 졸업했어요. 와튼 스쿨이라고 하면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미국에선. 네, 세계적으로 그 네. 명문 대학이죠. 명문 대학이죠. 그 와튼 스쿨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저 다른 대학을 다니지 않았나 편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아, 그러니까 뭐 사관학교를 다니다가 자료를 보니까 포덤 대학이라고 이렇게 갔다가 네네. 그 이후에 이제 편입을 해서 와튼 스쿨로 가게 된 거죠, 그죠? 음. 음. 그 어쨌든 공부를 뭐 잘해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뭐 음. 부동산 재벌로 성공했다 쉽지 않겠죠, 그죠? 운만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부동산으로 성공할 만한 그런 사주인가요? 일단은 음. 인을 쓰잖아. 인은 계약서 쓴다는 거죠. 그 우리가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부동산이 거래되는 그 매개체가 뭐냐면 그 계약서지 않습니까? 그런 측에서는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예전에 명리 아주 초보일 때 속설로 이제 사주에 토가 많으면 부동산 관련 일 하는데 유리하다 뭐 이런 속설도 있었거든요. 예, 토는 기본 성향이 부동산 땅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토가 너무 많으면 과유불급이잖아요. 너무 많으면 사실은 그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토의 힘을 빼줘야 되니까 부동산을 한다면 건물을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럴 때는 빌딩을 한다든지 그렇게 다루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토의 성분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지만 너무 많으면 그 부동산이 좋은 역할을 못하니까 그 힘을 좀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는 그 토의 힘을 설계하는 게 금이에요. 금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니까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로 통해서 내가 한다면 그건 또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분이 부동산으로 성공을 해서 부동산 재벌이 되는데 그 이후에 또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사람 부동산 어떻게 보면 사업가인가 아니면은 이런 정치인인가 어느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으세요? 사주 구조를 보게 되면 인수봉관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정치를 한다, 뭔가 권력을 잡는다 이런 구조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부해서 정치를 이분은 사업해서 정치를 예, 근데 공부란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 그다음 그와 더불어서 내 계약, 문서 지는 거. 이거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그 결과적으로 뭐 하냐면 내가 관을 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그 정치가 사주가 특별하게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관과 살이 좀 잘 발달되면 정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사주의 구조 자체가 격이 높으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에 대통령이 바이든이었는데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겨뤄서 바이든 이긴 거 아닙니까? 그때가 2020년이었습니다. 2016년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사실 된 거죠. 그때가 45대 대통령이 미국 된 거죠. 그 2020년에는 그때는 바이든이 46대 대통령이 됐고, 올해 2024년에 이제 47대 대통령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를 보면 제가 2020년대 그 대선하기 전에, 미국 대선하기 전에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바이든이 이제 지금 될 거라고 그때는 제가 방송을 했던 거고. 트럼프가 될 거라고 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왜냐면 그때 방송 초기에는 트럼프가 된다고 사실은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 뒤집어진 거죠. 그죠? 근데 그때 볼 때 뭐냐면 트럼프가 쓰는 것이 기본적으로 화를 써요. 그 화가 전부 다 불바다예요. 그 쉽게 말해서 이게 왕신, 강력한 신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불이 확 났습니다. 그게 물을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죠. 그렇게 이게 왕신 충발이라는 개념에서 2020년 경자년이 트럼프한테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불이 적당히 있으면 내가 물로서 끌 수 있는데 불은 확 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이 조금 와가지고 끼얹으니까 그 물이 폭발하는 거죠. 그때가 그래서 트럼프가 좋지 않아서 그때 제가 트럼프가 재선하기는 힘듭니다 하고 방송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쨌든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또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다시 대통령이 되는 이 과정을 살펴봤을 때는 운과 관련이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음.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때 운을 보게 되면 수의 운이 와서 그렇게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마 재정적인 문제가 크게 일어났던 게 많을 겁니다. 이쪽도. 재정적인 문제. 사실 뭐 트럼프가 재정적인 문제를 겪을 만큼 이렇게 취약한 그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부도도 경제적으로. 나오다고 그랬습니다. 어? 미국이란 쪽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식이 좀 달라서 네. 부도도 내고, 그죠? 그런 방식으로서 뭔가 제스를 지키고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보면은 TV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해서 뭐 대중에게 얼굴 알리고 이랬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프로그램 진행자 혹은 뭐 진행자는 아니었나요? 진행을 했죠, 그죠? 네. 뭐 유아파야인가 뭐 아, 그거를 했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오행 중에서 이야기하면 화면을 쓴다는 것은 그 불안관이잖아요, 그죠? 불안관이죠. 그렇죠. 그렇게 화면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그 기운을 가장 우리가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화의 기운이에요. 화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죠. 저희도 지금 화의 기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을사병호 정미 이렇게 3년 동안 불의 기운이 가니까 아마도 그런 측면에서 좋은 모습이죠. 특히 우리 이승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겨울이잖아요. 겨울의 물이잖아요. 겨울의 물이죠. 따뜻한 물도 필요하고 대신에 물과 불이 바로 부딪히면 깨지게 됐잖아요. 그 중간에 누군가가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목의 기운이 들어와서 그 불과 물의 기운을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싸우는 것을 말 그대로 중간에서 역할을 해서 좀 잘 해결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방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자 역할.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런 거 봤을 때 트럼프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트럼프는 뭔가 또 여기서 중재자 역할에서도 일방적이에요. 중재자 역할을 어떻게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뭐 힘의 논리겠죠, 그죠? 힘의 논리로서 이제 밀어붙이는 모습이지만 근데 사주 구조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불이 하늘에 떠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죠. 그 불이란 개념은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 트럼프가 관세라든지 이런 법 보면 본인은 그 미국의 유익 국익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전부 다 받아들이려고 주는 것보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더 큰 거죠. 전쟁에서도 말 그대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광물 자원을 좀 받으려고 하죠. 결코 손해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한테는 받을 게 있나요? 이스라엘은 나는 정치적인 문제겠죠, 그죠? 그 유대인의 그쪽이 미국에 기여하는 게 굉장히 금융이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럼프는 사주 명리학 순수하게 사주 명리학적으로만 보자면 그 둘 사이를 중재한다기보다는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나 이득을 취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치도 하는 것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사주 구조도 되지만 철저하게 말 그대로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가 있는 사주 구조로 봐야 되겠죠. 지금 트럼프가 이제 일방주의로 관세 협정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일본하고 협의를 하면서도 일본에 대한 비난 엄청나게 높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정책의 변화가 생길까요? 아니면 트럼프의 성향상으로 봤을 때는 쭉 밀고 나갈 것 같습니까? 근데 살아온 이력을 보면 그것도 일단 일종의 협상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말 그대로 이야기 크게 때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건데 이것만 달라고 하면 이거밖에 안 주니까 제대로 또 얻을 수 없으니까 더 크게 때리고 그래서 그게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트럼프 올해 을사년을 생각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살과 인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옛날 사주에 인이 쉽게 말해서 내가 받는 트럼프는 목화 토금수 중에서 뭐가 안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야기할 때 이 사주는 수의 기운이 들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수가 들어오면 사실 좋지 않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한테 수가 들어올 기운은 언제냐면 2031년, 32년으로 봐야 되거든요. 한참 남았네요. 한참 남았고요. 그럼 올해 이야기하면 을산에 화의 기운이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화의 기운이 들어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썩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트럼프는 불바다? 기본적으로 불로 이루어진 거죠. 불로 이루어진 구조인데 거기에다 이야기하면 또 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나무가 또 들어오니까 이 불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사주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사주도 또 강해요.
본인이 토인데 내가 본인 배우자 자리도 토해요. 그리고 태어난 달년도 토해요. 그렇게 나도 강하고 내 도와주는 인도 강하고 그래서 신앙인왕한 사주예요. 신앙인왕한 사주는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살이 생기면 관과 살 할 때 편관이 이게 생기면 이게 오히려 또 살이 나무예요. 올해 운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고빈하다는 거죠. 외롭고 비난하다는 운이에요. 올해가.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는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얻는 건 없지만 외롭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른 데 많이 공격을 받고 외롭게 돼 있는 거죠. 비난하다는 것은 생각 외에 그렇게 무역협정을 통해서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잃는 것도 많다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고빈, 외로울 고자에다 비난하다는 이런 운으로 봐야 되겠죠. 트럼프가 그 사람의 운을 떠나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괴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역협정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만 남북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트럼프는 항상 이제 그 북에 있는 그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친하다고 표현을 하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가면 언제든지 환영받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많이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자, 남북 문제를 풀어갈 때 트럼프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데 실제로 이 사람이 역할을 할 것 같으세요? 이 사주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이잖아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주는 것보다는 받으려는 거죠. 그럼 남북에 대한 이야기도 말 순수한 의미로서 이야기하면 한국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를 막 중재해서 좋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본인의 미국이 국익이잖아요. 국익에 맞으면은 가겠죠. 국익보다는 자기 이익 아닌가요? 저번에 이제 이전에도 남북 중재하면서 그 트럼프가 많이 얘기했던 게 이제 노벨상을 받고 싶다,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 따지고 보게 되면 본인을 위한 것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결코 좋은 의미로서 다가오는 모습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게 본인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사실 남북 문제가 평화롭게 흘러간다면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은 측면이 크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어쨌든 남북 문제 혹은 이제 북한의 약간 무력 도발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남한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좀 바꾼다면 굉장히 좋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남북 문제도. 그래도 그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 대한 관점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사실 중요하고 그중에서 이번에 또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했던 것이 북한에서 반응도 오기도 하고 그죠? 일단은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트럼프 역할도 배가 되는 거지. 우리는 말 그대로 빠져 있고 그 남북 문제를 갖다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서 가버리면 우리 입장에서 막 소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심각한 문제죠. 당연히 그렇죠. 일단은 뭐 남북 문제는 뒤로 미루더라도 앞에 이 전쟁 상황에 있는 국가들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시선이 이제 남북 문제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이 평화의 정차 혹은 평화의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가 뭐 지금 그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또 물려 있는 영역들이 뭐 유럽하고도 무역 협상해야 되고 캐나다하고도 무역 협상해야 되고 그리고 뭐 캐나다한테 니네가 우리의 새로운 주로 편입되라 뭐 이런 주장도 하지 않습니까? 황당하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참 쉽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보통은 사주체가 좀 약하면은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많겠죠. 상대를 생각하는 것도 많겠는데 모든 사주가 본인한테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중심이다 보니까 모든 게 내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의 사주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제가 그 트럼프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역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애적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이다. 충동적이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아무 팩트 체크하지 않고 먼저 말을 하고 본다, 얘기를 하고 본다. 그런 거 사실 저희도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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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주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 기본적으로 아까 모든 게 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편고된 사주다. 이러다 보니까 편고된 사주. 예, 그 한쪽으로 있으니까 그 부정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좋지 않을 때는 그 부정적 성향이 바로 드러나겠죠, 이게. 이런 편고된 사주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정한다, 약간 보정한다, 이런 명리학적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이미 기본적으로 너무 강한 것은 약간의 수정한다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힘을 좀 빼줘야 돼요. 그 빼준다면 이쪽에서는 오히려 금의 기운이 와야 되는 모습이니까 오히려 트럼프는 뒤로 갈수록 조금 더 나아지겠죠. 그렇게 무신령 기운은 무신령 기운, 2028년, 2029년이 그래도 조금 더 낫다고 봐야 되겠죠. 그 순수하게 명리학적으로 사실은 뭐 이게 국제 관계라는 게 엄청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운으로 얘기할 수 없고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그냥 순수하게 트럼프라는 인물의 사주 명리학적인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쟁 상황, 러우 전쟁 상황에서도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서 역할을 하려고 하고 다른 무역 협상에서도 일방주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역할 혹은 이제 이러한 트럼프의 의도 혹은 행동 이런 것들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오로지 순수하게 사주 명리학적으로. 결국은 이 사주를 이야기한다면 그 트럼프가 본인한테 운이 좋지 않는 해가 2031년 정도 경술 지나고 경술 다음 신의 임자에게 수의 기운이 들어올 때를 봐야 돼요. 그럼 그때 되게 되면 지금 그 트럼프 인기가 끝난 거지 않습니까? 끝났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면 화와 금의 기운을 달리는, 지금 화의 기운을 달리거든요. 한 3년 동안은 을사병호 정미 3년이 화의 기운을 다니고, 그 다음 주 2028년, 2029년이 그 말 그대로 금의 기운을 다 달리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트럼프는 화의 기운 속에 있는 거죠. 대신에 화의 기운은 본인이 기본적으로 화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는 한데 너무 많아요. 물론 배고파 굶어 죽은 귀신이 더 안 좋겠지만 배가 부른데 또 화니까 분명 거기에 대한 폐해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운을 좋게 하는 운이 들어왔지만 이게 너무 과한 거죠. 그게 이야기한다면 지금 이야기하면 인의 문제예요. 계약서의 문제예요. 지금 국제정세적으로 전부 다 계약서 작성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폐해는 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뭔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약간 반반이니까. 일단은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시도하는 것은 본인이 운에 있어서 그렇게 시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오히려 흉한 것이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외롭고 기본적으로 비난한다는 거죠. 그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국제 무역을 통해서 수지를 개선한다고 보게 되겠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외롭게 다른 나라에서 사실은 내가 동떨어진 왕따 당하는 모습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 그대로 그 관세 무역을 썼지만 따지고 보게 되면 그게 나한테는 이득이 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는 또 사실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 구조로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할 때 또 실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생길 수밖에 없죠.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트럼프의 그런 일방주의가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 대한 중재자 역할 이것도 뭐 그다지 성공적일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긴 하는데 젤렌스키하고 푸틴 제가 사주를 한번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봤었어요. 그렇게 썩 이렇게 뭔가 더 푸틴하고는 이렇게 그 일지가 형이 들어와가지고 좀 잘 안 맞아. 맞아. 예, 지금 젤렌스키는 기본적으로 이야기 한 번 들어왔는데 그 일치가 무리야. 그럼 본인한테 썩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 다 썩 이렇게 달갑게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이 어렵고 또 트럼프의 일방주의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트럼프가 또 그 전쟁 상황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 자체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잘 해결만 되면 좋겠는데 그 결과가 참 아직은 미지근하고
하기서 또 이 중재란 개념에서 이 트럼프 같은 성격도 괜찮을 거예요. 네, 그렇죠. 왜? 안 하면 죽인다고 그러면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해야 되는 모습 있잖아요. 힘이 세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대한민국도 평화로워지고 그리고 이 관세 협상에서는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승리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